네, 안녕하세요. 차트원석입니다. 저는 유한양행 장 초반에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실시간으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여러분들한테 유한양행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오늘 올라오는 구간에서 다시 뭐 주가가 저항을 받고 내려갔다 올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왜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물량을 추가 매수를 좀 고려를 해봐야 되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간단해요. 유한양행의 기업적인 가치를 알게 되면 사실 하락해 주는 건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단기적인 흐름만 보기 때문에 이런 큰 그림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합니다. 저는 유한양행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단기적인 조정의 부분이고 물량을 흡수한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구간도 너무나 정확하게 주가를 고점을 낮춰주면서 물량을 매집하려는 흐름들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물량을 계속해서 끌고 모으고 이런 흐름도 말이 안 돼요. 이렇게 주가를 끌어내리는 거 앞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주가를 끌어내는 거, 이렇게 주가를 끌어내리는 건 무조건 세력들만 할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물량을 끄집어낸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량을 최대한 잡아서 올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가를 눌러주면 저는 오히려 뭐다? 땡큐다라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땡큐다. 이런 자리에서 물량을 매집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도 유한여행 관련돼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 이 회사가 정말로 계속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고 추가적인 좋은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정말 너무나 투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제가 유한양행을 정말로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은 폐암 관련된 내용으로 잘 임상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이제 로열티로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계속 경쟁자가 등장 안 한다면 그 이상도 1년에 4천억씩 꼬박꼬박 회사에 잔고가 쌓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연구개발 활동을 할 것이고 그 성과가 1년, 2년 뒤에 다시 계속 나올 거다. 자, 자금이 자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회사 자체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러면 앞으로 바이오 종목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데 있어서 유한양행은 좋은 선택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유한양행 놓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OS데이터도 결국 3월에 예정이 되어 있다. 이번 기술 이전 반환을 잘 보면 2019년 7월 1일 주가는 오히려 빠졌습니다. 그쵸? 근데 이번에 기술 이전으로 빠진다 뭐죠? 개미털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보면 여기잖아. 2019년도 7월 여기잖아요. 7월 1일 주가 어떻게 됐어? 42,000원에서 얼마? 32,000원까지 마이너스 25%가 빠졌어요. 마이너스 25%가 하락한 이후에, 그죠? 그 다음에 주가가 다시 올랐죠. 오랜 이후에, 정말 오랜 이후에 올랐어요. 참 따지고 보자고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참 이거 기술 이전한 거 의미 있다라는 거예요?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아무 이슈도 아니야. 이거는 여기서 뭐 주가가 상한가 갔으면 내가 모르겠는데 올라간 거 뭐 없어요. 오히려 빠졌지. 그냥 지금 구간에서 이거 주가가 왜 빠지는데? 응? 이거 주가가 지금 왜 빠지는데? 이유 없다니까. 개미털기라니까. 이미 우리 계약금까지 다 받았어. 반환할 의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호재 아니야. 오히려 이 기술을 다시 유한양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기술 이전 하거나 자금이 들어오잖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자체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지금 5년, 6년이라는 시간 동안 키워졌어요. 자금이 들어오면서.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러한 지지선들 있죠. 이러한 지지선들을 고의적으로 이탈시키면서 매집을 하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유한양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지지선 이탈시키면서 매수, 물량 모으고, 이탈시키면서 물량 모으고. 과거의 앞쪽 구간에서도 똑같은 패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지선을 고의적으로 이탈시키면서 매집, 고의적으로 이탈시키는 척 하면서 또 위로 올려서 매집. 그러니까 앞에서도 보면 올라오기 전에 이런 구간에서 신고가 영역에서 FDA 승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떻게 눌러준 이후에 그 다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재료가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 타그리스토를 짓밟을 수 있는 내용이 뭐예요? 생존율, OS 데이터란 말이야. 생존율이 뭐예요? OS 데이터예요. 이겁니다. 이거라고요. 이게 언제 나와요? 3월에 공개가 된다고요. 근데 OS 데이터가 타그리스 대비 1년 이상 높아요. 여러분, 암 환자가 1년 이상 더 살고 싶겠습니까? 안 살고 싶겠습니까? 살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은 사실상 타그리스는 이제 시장에 잠식당하고 렉나자 리브리반트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부분, 시장 점유율을 렉나자 리브리반트가 확대할 수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왜 놓치시냐는 거죠. 큰 그림을 보세요. 눈앞에 있는 흐름들, 충분히 여러분들 욕심나고 불안한 거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견뎌내셔야 돼요. 견뎌내셔야지
돈을 벌 수가 있고요.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식이 위험자산이에요. 맞아요. 위험자산이에요. 그런데 현 구간에서 이렇게 유한양행의 차트를 우리가 길게 주봉을 봤을 때도 어떻죠, 여러분들? 어때요? 주봉 봤을 때도 주가는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월봉으로 봤을 때도 언제요? 어때요? 월봉을 봤을 때도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뭐요?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향. 그죠? 오랜 시간 동안 뭐 한다?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과하게 올라갔던 부분을 뱉어내고 다시 올라가면 된다. 이거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내용이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한양행은 계속적으로 사모을 생각이에요. 오늘 구간에서도 유한양행 제가 밑에 구간에서 한 400만원 정도 500만원 정도 담았거든요. 자, 보시게 되면 오늘 구간 유한양행 500만원 추가 매수 들어갔습니다. 저도 이제 손실이에요. 수익 중이었다가 제 평단이 12만원이거든요. 이제 손실 중이에요. 근데 아무렇지 않아요. 왜? 믿으니까. 주식은요, 회사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유한양의 성장성, 이 개잡주라고 하면 제가 사실상 뭐 임상이 임박했거나 이러면 매수 추천도 안 하고 저도 안 들어가죠. 자, 그런데 유한양의 시가총액 9조짜리고 회사의 성장성 자체는 저는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이제 매년 5천억씩 정도 찍힌다라고 했을 땐 지금 밸류에이션상 밸류에이션 19배예요. 근데 얘네들은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개발비가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밸류에이션 낮습니다. 우리나라 기존 바이오텍이나 제약바이오 산업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낮아요. 성장성이 그렇다고 없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저는 모아가기에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구간부터 장기 이평선까지 계속 뭐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 그냥 계속 모아갈 겁니다.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 하락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한다. 증시가 박살나지 않는 이상 저는 유한양이 너무나 좋은 가격대에서 여러분들이 모아 가셔서 수익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구간이 올 거예요. 이런 구간이 오면 그때 다시 주가는 조정을 겪겠죠. 그럼 다시 올라올 때 이때 비중 축소하고 내려오면 또 사면 돼요.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인지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유한양의 성장성 무궁무진합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별로 올라가지도 않은 기술 이전이었어요. 그죠? 별로 올라가지도 않은 기술 이전이었다. 근데 주가는 하락을 했다. 이거 뭐랑 비슷해요? 올릭스랑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올릭스. 자, 올릭스 보시면 과거에 주가 여기서 하한가 갔거든요. 제가 이것도 정확히 짚어드렸는데 하한가까지는 아니고 마이너스 거의 한 29% 정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보면은 마이너스 28%. 이때 왜 하락을 했냐면 기술 이전 반환 때문에 하락을 했어요. 이때 기술 이전 했던 거에 대해서 기술 이전 반환을 했는데 주가는 어떻게 됐다? 하락했다. 근데 기술 이전 했을 때 주가가 올라간 게 있냐는 거야. 주가가 올라간 것도 없는데 빠졌다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아, 하락의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야.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사야 된다라는 거야. 사야 된다. 주가 어떻게 됐어? 이렇게 올라갔잖아. 잘 봐봐요. 유한양행 기술 이전한 이후에 주가 올라간 거 있어요? 이때 당시에 오히려 빠졌잖아요. 오히려 밑으로 빠졌잖아요. 그럼 이거 뭐야? 지금 구간 매수 타이밍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현 구간에서 유한양행 제가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게 계속 잡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 여러분들 혹시 유한양행 들고 있는 분들이 있거나 유한양행 관련돼서 같이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위쪽에 번호 하나 남겨놓을게요. 몇 번이죠? 010 9201 6329 카메라 이쪽으로 유한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전 정말로 유한양행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보는 종목 중에 셀트리온, 한바 다 많지만 유한양행의 성장성을 전혀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3월에 OS 데이터가 다시 한번 초록 논문 공개되는 이 부분들이 유한양의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을 강하게 올려줄 겁니다. 지금 모아서 급등할 때 익절하시면 돼요. 빠질 때는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고 오히려 급등할 때 익절하는 연습을 하세요. 항상 우리는 빠지면 손절하고 올라가면 추격 매수하잖아요. 반대로 좀 하시길 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 010-9201-6329 유한 남기셔서 반드시 같이 대응의 전략에 대한 부분들 꼭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 주도주 말씀을 드리죠. 사실 2023년도에는 2차 전지가 정말로 강한 주도주였고, 지금은 주도주에서 이탈했죠. 지금 뭐요? 조선주가 강력한 뭐요? 주도주죠. 보면은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또 누구 있습니까? HD 현대중공업, 이런 애들이 이제 주도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를 잡는 거 저는 마다하지 않죠.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괜찮다 이겁니다. 괜찮은데 개인적으로는 조선 기자재 쪽을 보시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 자금이 뭐 10억, 20억이 아니라고 하면. 왜냐면 이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이나 현대나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게 LNG선이에요. 그럼 LNG선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조선 기자재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추적을 해야죠. 근데 사람들은 이 삼성, 한화, HD현대중공업 이것만 본단 말이야. 이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기자재 관련된 부분들을 봐야죠. 근데 이 회사를 뜯어보니까 27년, 28년도까지 공급 계약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과 매출 컨센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영업이익, 매출 컨센이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는 뭐예요? 주가는 박스권입니다. 상단에 위치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매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매수해야죠. 왜? 영업이익, 매출 컨센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조금 조선주에서도 분명히 좀 잡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거 조선 히든 종목으로 남겨놓을 테니까 꼭 받아가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대응에 대한 부분 010-9201-6329 유한 남겨주셔서 텔레그램방 들어오시고요. 추가적으로 히든 종목, 조선 히든 종목, 이거는 또 뭐냐면은,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랑 히든주가 뭐냐면은, 자, 먼저 제가 조선주를 말씀드릴 건데, 개인적 입장에서 조선 슈퍼사이클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앞으로 1년 동안은 계속적인 우상향의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우상향의 흐름이 나오는 동안 이 조선주에서도 분명히 기자재 쪽에서 엄청난 상승들이 나올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하나오션이나 이제 HD, 현대중공업 같은 애들이 뭐 단기간으로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2배, 3배 올라가기 힘듭니다. 이건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에 들어가는 이런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 특히 LNG선 쪽으로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뭐 한 달, 2달 안에 3배, 4배 가는 기업들도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잠깐 보면 제가 이 하이젠 RNM이라는 로봇 종목을 여러분들 12월에 공유를 드렸어요. 12월에 공유를 드렸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이젠 RNM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면서 우리가 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종목이 4배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5만원 구간 되기 전에 이 구간 4만원대에서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조선 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조선업 전망을 보시면 알겠지만 25년도 말 조선 5개의 상선 해양 수주잔액은 1372억 달러로 전망된다라는 겁니다. 얼마 여러분들? 190조, 200조예요. 이는 전년 대비 10% 성장한 수치이고, 한국 조선업체들은 LNG 운반선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시장 우위, LNG 운반선, 특수선,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 교체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LNG 운반선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종목 자체가 뭐요? LNG선 관련주이기 때문입니다. 보면은 향후 몇 년간 조선업계의 강력한 수요를 기반으로 한 매출 성장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업계 전망에 따르면 LNG선의 인도 물량이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얘는 이미 27년도까지 물량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24년도부터 매출이 다시 한번 크게 증가가 되었으나 주가는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뭐한다? 이제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영업이익이 늘고 있는데 주가는 그대로기 때문에. 바로 뭐요? 이 차트죠. 보시면은 이번 조선업 훈풍에 올라타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이게 30년 만에 신고가 돌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올라간 매물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매물대가 없다라는 것은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오션이 매물대 뚫고 신고가 10년 만에 간다면 어떻게 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런 그림이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꼭 체크해 보시고, 이 종목 받아가실 분들 있다라고 하면 자, 위에 번호로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현 구간에서 이 종목 잡아가시면 정말로 높은 수익률,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우리가 사실 주도주를 잡아가야 된다는 건 모두가 알지만 지금 사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할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선은 이제부터 실적이 찍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적 실적이 찍힐 거예요. 20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1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에 대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나고 있다라면 23년도, 24년도에 수주받았던 게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쌓이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기자재 쪽에서는 좋은 영업이익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는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 종목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